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에는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드릴까 고민들이 많으시죠? 옥션에서 지난 1월에 1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해 설날 선물 준비에 평균 17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가 21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이 줄었고요. 또 차례상 준비에는 23만 원, 부모님 용돈으로는 18만 원을 평균 준비하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설날에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현금이나 상품권 절반 이상이 차지했고요. 또 2위는 건강식품, 이어서 과일이나 고기, 생활용품, 의류 순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설날에 받고 싶은 선물 역시 1위는 현금인데요. 비중은 절반 이상보다 더 많습니다. 66%의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 현금, 상품권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2위는 생활용품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설날 준비하는데 뭘 얼마 쓰고 이런 거 잘 계획 안 하시죠?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저는 네. 써요. 네. 계획을 좀 어느 정도는 같이 해요. 같이 계획하시고요. 솔로시면은 뭐 하겠죠? 직접. 결혼하셨나요? 몰랐네요. 네, 총각처럼 보이세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설날 되기 전에 사람들이 돈을 빼가느냐? 왜 설 전에 설 자금 때문에 뭐 자금이 이탈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강지현 전문가님. 네. 진짜 빼가나요? 주식시장에서? 네, 빼가는 경우가 있죠. 빼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이 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팔아놓고 가자라는 네. 심리가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하셨나요? 그래도 또 고민이 남아있는 종목은 하나쯤은 있으실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미리 전화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면인가요? 아니면 처음 뵙나요? 예, 한 번 그때 봤어요. 한 번. 네, 그때 어떤 종목 갖고 오셨었죠? 그때도 이 KCC를 저기 진단했거든요. 오늘 또 가지고 오셨고요. 예. 네, 그게 영 안 오르고 떨어지더만은 네. 그냥 응? 바닥에서 기고 있고 몇 며칠이 장 뒤에도 영 안 올라서 답답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나왔죠? 예, 실적 발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KCC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63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5%, 6% 돼요. 네네. 손실 15% 정도 나와 계시죠? 예. 예,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반등의 기미가 없어서 또 고민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또 알려드릴 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네, 실적이 좀 나아지려는지 그게 네. 궁금하고요. 예, 또 어찌 이 건자대주가 다른 것들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이것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그런지. 네, 지난해 건자재주 시세가 아주 좋았고요. 실적도 좋았고 또 전망도 앞으로 리모델링이다. 또 뭐 우리 가구 브랜드가 많이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전망이 참 좋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쏙 들어갔습니다. 어떤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죠. 먼저 KCC의 오늘 종가 함께 보시죠.
KCC 52만 7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주가 0.38% 하락했고요. 사흘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KCC 이슈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정석철 주임님, 이슈 분석 한 줄평 해주시죠. 네, 일단 오래 기다리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이제 KCC가 이제 장 종료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뭐 사업 부분 세부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제 감사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조금 증가를 하였고 세전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세전이익에는 이제 수원부지 매각 차익과 제일모직 상장 차익을 반영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익 규모가 연중 가장 낮은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은 뭐 양호한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작년 10월부터 무너진 주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이뤄져야 하는데, 2015년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제 추가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KCC 원재료 매입액이 1.6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가 원유 가격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료의 주요 원재료가 이제 4분기 약 10%가량 하락한 상태이고, 이러한 가격이 2015년 동안 이어진다면은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뭐 6년 만에 처음으로 기말 배당을 주당 1,000원 증가시키면서 8,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재건축 시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돌아올 것을 전망하면서 건자재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수가가 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0만 원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KCC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이거 매각했죠. 예. 네.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제일모직의 얘네는 상장 지분을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회사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를 산정할 때 이제 그런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산정을 해가지고 집어넣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업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분명히 입을 수 있는데 네. 대형주라 그런지 좀 느린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괜찮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이제 이평선을 단기로 모으면서 좀 올라갔을 때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게 좋았을 텐데 한번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가격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뭐 박스권에서 하단선인 한 50만 원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슈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시간이 뭐 분기 이렇지만은 네. 2분기나 둘라는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죠, 시청자님? 오래 보유하셨나요? 예. 작년 언제 샀는가? 작년 가을에 샀나 언제 네. 샀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주임님.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긴 한데요. 네. 일단 중기 이평선이 내려오는 주봉상 중기 이평선이 내려오려면은 뭐 한 달 정도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이상 정도 예상을 해주셨네요. 시청자님, 기본적 분석으로 가볼까요? 네. 네. 송원준 대리님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한 줄 평은 본업은 부진하지만 투자는 잘하는 KCC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주로 도료 그리고 건자재 뭐 두 쪽을 좀 핵심적인 매출을 삼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발표된 뭐 작년 실적을 보면 3조 4천억 매출에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7.1%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2013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 늘어나면서 실적은 조금씩 뭐 상향하는 추세에 있고요. 뭐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조 6천억 정도 매출에 한 3,200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좀 더 늘어나는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작년에 이제 제일모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일모직 상장이 된 이후에 그런 호재 자체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원유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악재들이 같이 돌발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 초반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이 주가에 안 좋았다고요? 일단은 뭐 원재료 자체에서는 그 유가 하락 시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입되는 원가는 고유가 때 사놨던 원자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 저조한 부분들이 좀 실적에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대신에 올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입한 뭐 원재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뭐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모직 지분이 대략적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 수준 되고요. 그거 외에 뭐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상장 주식이 대략적으로 한 2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KCC 자체는 주로 이제 현대가 쪽 주식들을 사면서 거기에 따라서 되게 잘 팔고 나오거든요. 그걸로 인한 매각 차익이 굉장히 크고 요번에도 제일모직의 일부 주식을 팔아서 1,000억 이상의 흑자를 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최근에 현대중공업을 좀 저가해서 다시 매수했다 하는 것도 향후에 현대중공업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또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실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자회사가 한 4천억 정도를 매출을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한 4천억 정도면은 KCC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그래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더 뭐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좀 좋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재료가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3, 4분기보다는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측면, 그 부분을 좀 좋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저는 한 56만 7천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상 20일 평균선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평선대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향 구간을 그리기 때문에 뭐 시기로 따진다고 하면 뭐 여름 정도까지는 길게 보셔야 주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본업이 부진하다고 하셨다는 거는 수요는 뒷받침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건자재? 도료 쪽이나 건자재 네. 자체에 대해서 성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구나 그런 것보다 뭐 다른 각광을 받는 그런 그 건자재 업종보다는 폭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도 도료를 팔고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쪽이랑 뭐 도료를 뭐 조금씩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많이 늘어나서 한 10%에서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향후 성장성은 높게 보지만 실적 가시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리고 일단 워낙 KC 자체가 건자재 업종 중에는 제일 큰 업체 중 하나잖아요. LG 하우시스와 함께 그래서 뭐 매출 자체가 급증하거나 뭐 그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저기 앵커님. 네. 그러니까 여름쯤 가야 저기 56만 원이 간다고 네. 그랬어요. 네. 송 대리님 의견은 그렇고요. 앞서서 정주임님은 60만 원 수준 한 달 정도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르시죠, 의견이. 예. 56만 원이라겠어요? 네, 56만 7천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3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 4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이네요. 자, 그러면 차트 분석에서는 또 어떤 얘기 나오는지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강지연 전문가님 한 주 평해 주시죠. 네, 조정 국면 마무리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KCC가 이제 주가 자체가 앞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패턴이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상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건자재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당시 이제 28만 원부터 주가가 75만 원까지 거의 뭐 주가 자체 상승폭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건자재 업황 자체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KCC가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강세를 띄면서 추가적인 실적이 이제 좀 뒷받침이 못 돼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 빠지면서 이 바닥을 다지면서 주로 움직였던 이 가격대가 앞전에 전체 상승폭의 38.2%의 되돌림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승폭의 38.2% 정도라고 하면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 50만 4천이라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박스권의 그림을 약 지금 2달 정도 넘게 그리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의 그림을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 트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추가로 내리냐 이게 현재는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슈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에서 해주셨듯이 회사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약간 오른쪽 위쪽 방향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앞전에 주가가 한번 박스권을 그렸던 시기가 한 번도 있었었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박스권의 그림을 그리다가 강세를 띄었던 이 구간이 전체 상승 일수가 약 98일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을 만들고 바닥을 다지고 현재까지의 흐름이 약 98일 정도, 96일 정도 되는데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21선을 상향하는 그림만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21선만 올라탄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1선 올라타면서 상단 자리는 이번에 돌파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박스권 폼 마디 정도가 기본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62만 원 가격이 되는 거고요. 특히 62만 원 자리는 앞전에 하락 거래를 크게 실렸던 자리고 그때의 또 중심 가격 때문에 단기 목표는 역시 62만 원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만에 하나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 할 때는 50만 3천 원 자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가격이고 손절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세 분 전략 다 나왔거든요. 다 가격대를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가장 낮은 목표 주가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뭐 급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아이 뭐 저기까지라도 봐야죠. 뭐 그거 뭐야 그게 뭐죠? 2분기, 3분기, 네. 3분기 넘어서까지 봐야죠, 뭐. 50만 원 선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세 분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50만 원을 안 깨고. 그렇죠. 안 깨고. 횡보만 하고 있어요. 네. 55만 원에서 50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뚫고도 또 금방 내려오고 또 뚫었다가 또 금방 내려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사람 감질나게. 그러니까요. 예. 참. 보유하신 지 꽤 되셨고요. 혹시 74만 원에 못 팔고 지금 계속 가지고 오신 거죠? 14만 원까지 갔어요. 9월 달이요. 이후에 사셨군요. 10월에 사셨군요. 네. 어쨌든 지금 KCC 대형주고 또 단기간에 어떤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세 분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KCC 세 분 전략 다시 한번 보시죠. 세 분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세 분 거의 비슷하게 50만 원에서 50만 3천 원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6만 7천 원, 60만 원, 62만 원 각각 제시했습니다.